스쿱은 이제 스쿱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쿱은 지금 RDBMS가 있고 RDBMS는 뭔가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RDBMS는 뭐냐면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정형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업무를 보던 것들은 정형 데이터에 속한다고 했었고요. 그 기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존에 여기 요 스쿱은 요거는 뭔가요? 하드 파일 시스템 있고 또 H베이스, 하둡 베이스라고 해서 얘는 뭐예요? 하둡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즉 하둡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얘는 NoSQL 기반으로 돌아간다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둘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 매개자 역할,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쿱에 해당하겠습니다. 스쿱은 JDBC를 통해서 즉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버티의 약자인데요. 즉 자바 베이스로 한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즉 데이터베이스 안에 가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JDBC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스쿱이 JDBC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 데이터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보통은 하나의 레코드씩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까 행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행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한 행씩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스쿱을 이용을 하면 데이터를 벌크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즉 1000행, 10,000행 이런 식으로 다발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스쿱입니다. 그 가지고 온 다발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저장하나요? H베이스, 즉 하둡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쿱은 우선 이제 여기 스쿱을 설명하기 이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SQL 서버입니다. 즉 윈도우 M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인데요. SQL 서버라고 부르고요. SQL 서버인데 거기 SQL 서버에 어, 여기 데이터베이스 DBMS예요. 얘는 관계형 이게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툴인데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뭐 숍DB, SQLDB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인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 뭐 어드벤처웍스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SQL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테이블들 중에서 여기 테이블들이 이제 서로 관계를 맺어서 뭐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런 SQL 쿼리문이 사용이 되는데요. SQL 쿼리문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로서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로서 구조화된 질의 언어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오고 뭐 수정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SQL 언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문법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문법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면 얘가 답변을 이렇게 줍니다. 답변을 주는데 이 해당하는 자료들이 여기에서는 보면 유저 TBL이라는 유저 테이블이 존재하는데요. 회원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회원 테이블이 1, 2, 3, 4, 5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즉 5명의 회원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 또는 뭐 10명의 회원 정보, 5천만 명의 회원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레코드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레코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얘를 로우 행이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이 테이블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유저 아이디, 네임, birth year, address, 모바일 1, 모바일 2, 하이트, 그 다음에 여기 mdate, 회원 가입한 날. 그래서 여기는 회원 아이디, 이름, 그 다음에 출생연월, 출생연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핸드폰의 국번,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유저 아이디나 네임, birth year, address, 그다음에 모바일 1, 2, 하이트 키네요. 하이트하고 mdate. 요거는 회원 가입한 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 요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을 필드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컬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컬럼들이, 필드들이 이게 존재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아까 그 데이터를 직렬화 한다고 했잖아요. 보통은 이게 행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쭉 넘어가는데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얘를 직렬화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유저 아이디 콜론 BBK 그다음 네임 바비킴 birth year 1973년 그다음에 어드레스 서울 모바일 1 010 모바일 2 뭐 이 번호 0000 하이트 176 그다음에 mdate 2013년도 5월 5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직렬화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병렬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병렬화되어 있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 구조에 맞게 예를 들면 유저 아이디가 여기 쭉 나열되어 있고 그러면 얘는 하나의 열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름은 또 이렇게 쭉 한 열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birth year은 또 한 열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 값들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아이디는 BBK, 네임은 바비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키와 값, 키 값 이거를 일렬로 쭉 만드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데이터 직렬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SQL이잖아요. SQL인데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SQL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컨트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NoSQL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NoSQL이라는 것은 Non-SQL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SQL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일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테이블들이죠, 여기. 테이블과 그다음에 이런 컬럼이나 필드라고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필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키값으로 나열해서 연결해서 데이터 뭐 검색을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NoSQL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NoSQL을 사용하는 시스템들은 하둡 시스템, 그 다음에 카산드라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위에 부분에 보시면 여기 부분에 살펴보시면 카산드라 부분이 나오죠. 그죠? 카산드라 얘는 저장하는 기능인데요. 저장하는 기능인데 요것도 또한 NoSQL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HBase도 마찬가지로 NoSQL 기반으로 되어 있다. NoSQL이라는 것은 뭐다? 테이블과 칼럼 이런 뭐 데이터베이스의 이런 관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키값이 쭉 나열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바로 NoSQL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스쿱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즉 예를 들면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양한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로 스쿱입니다. 그래서 하드 파일 시스템 안에, 하둡 안에 보면 하이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또는 하둡 베이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를 RDBMS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하둡 테이블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둡 베이스 테이블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테이블, 여기에 이제 테이블들이 존재한다고 했듯이 하이브 시스템도 HBase 시스템도 모두 테이블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쿱은 버전 1, 기존에 이제 버전 1이 있었고요. 또 버전 2가 지금은 이제 버전 2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버전 1은 여러 가지 파일 형태로 저장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했는데 버전 2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여기 이 부분은 제이슨은 수집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수집 기술 중에서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되는 기술인데요.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래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발로 가지고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 기반 표준 포맷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요 밑에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그 데이터들을 보면 뭐 값, 키, 값,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데이터가 일렬로 데이터베이스,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온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키 값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행 데이터들이 한 줄 한 줄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뭐 아이디 208번이다. 그러면 208번에 대한 데이터들의 키값이 쭉 날라오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면 209번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209번에 해당하는 레코드 데이터들이 쭉 날라오고 그래서 여러 개의 레코드들이 쭉 이런 식으로 텍스트 베이스로 해서 날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제이슨 기술입니다. 요 제이슨은 보시다시피 텍스트 기반으로 데이터가 날라오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작게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 속도가 빠른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서 웹 데이터를 하는데 사용을 해요.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데이터를 뿌려주게 되는 형태, 그 웹사이트에 데이터를 뿌려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이슨이 그 데이터, 텍스트 타입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이슨을 이 동작하는 동작 원리를 잠시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뭐죠? PHP 만약에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 때 뭐 PHP 언어 같은 것들로 구축을 하잖아요. 이 PHP 언어, ASP, PHP 뭐 그다음에 펄 뭐 그런 언어들이 존재를 해요. 그중에서 PHP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PHP라는 언어가 존재하고요. 그 PHP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 MySQL에 존재하는 레코드들을 제이슨 인코드 타입으로 변형을 해서 그 아까처럼 그 데이터 텍스트 다발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것이 바로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들은 사람이나 기계나 모두 읽거나 쓰기가 쉽게 되어
고요. 또한 이게 그 플랫폼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기종 시스템 간의 데이터 객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슨 PHP 예시가 이제 예시 코드를 이제 보여드리면요. 여기에서 이거는 뭐냐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구글 맵 서비스 있잖아요. 구글 맵 서비스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키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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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값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넘기게 되잖아요. 여기 PHP 코드인데요. PHP 코드 안에다가 이렇게 키값, 키값 같은 것들을 넘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구글 맵에서 그 해당하는 위치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중에서 R은 통합 패키지에 해당을 합니다. 통합 패키지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 표현하는 단계, 이러한 모든 단계들을 이 R 소프트웨어가 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요. 이 R 소프트웨어는 수학 연산이라든가 통계 분석이라든가 머신러닝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R은 원래는 통계 처리를 목표로 해서 생겨났던 소프트웨어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렇게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하는 기능까지 모두 갖추게 된 것이 바로 R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 R 프로그램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하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파이썬 부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R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뭐 수집하고 분석하고 뭐 그런 것들의 기능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C 언어 같은 것들보다 조금 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 프로그래머들한테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근 같은 거 있잖아요. 당근, 중고 물품 그 교환하고 뭐 이런 판매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 당근 프로그램도 파이썬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 또한 데이터 과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파이썬의 특징적인 것은 또 머신러닝의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토콜 버퍼나 에이브로는 데이터를 직렬화 하는 데 관련된 프로그램인데요. 프로토콜 버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직렬화 라이브러리에 속하는 것이고 얘는 데이터 직렬화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리프트라는 것이 있는데 스리프트는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선 스리프트부터 살펴보시면 스리프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기존의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종 언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예를 들면, 뭐, 이 스리프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C 언어가
C 언어 형태 또는 뭐 파이썬 형태 여러 가지 언어들로 컴파일링을 할 수가 있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리프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버저닝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즉 버전 1, 2 해서 이렇게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언어를 지원을 하고 언어별 소스 생성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 언어나 파이썬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별로 컴파일을 할 수가 있고 해당하는 소스가 생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관 직렬화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어관 직렬화라는 것은 데이터 직렬화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직렬화라는 것은 조금 이 뒤에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RPC는 원격 제어하는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프로토콜 버퍼스는 데이터를 직렬화하는 라이브러리에 속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직렬화하는 것이고 얘도 오픈소스로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버퍼는 구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운영체제들이 존재하잖아요. 운영체제들이 뭐 윈도우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체제들과 또 언어 환경들이 있는데 서로를 통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직렬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프로토콜 버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 버퍼의 프로그램 예시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제 프로토 객체를 하나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펄슨이라는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해서 이 객체를 선언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안에 변수와 데이터 타입을 변수가 있고 또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하는데요. 변수와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프로토 객체로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객체들이 선언된 객체들이 이제 프로토콜 버퍼 컴파일러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C 언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이러면 C 언어로 컴파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컴파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은 사람들은 자연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자연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계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계어라는 것은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한 컴퓨터들도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로 컴파일에 해당하겠습니다. 즉 자연어를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컴파일러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C 언어 C 뿔뿔 여기 화면에서는 C 언어 C 뿔뿔을 예를 들었는데요. C 뿔뿔로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을 한 경우에는 이 C 언어에서 이렇게 펄슨이라는 객체를 불러들여서 데이터 값을 뭐 각각의 변수에다가 데이터 값을 세팅을 하고요. 그 세팅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직렬화된 데이터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뭐 아이디 123 네임 밥 이메일 밥 골뱅이 example.com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한 줄로 일렬로 쭉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 직렬화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 버퍼는 XML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크기가 작고 코드가 간단해서 개발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연속된 비트로 생성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비트를 원래의 메시지로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패킷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패킷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위, 즉, 커다란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묶어서 보내주는데요. 그 패킷을 전송할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에이브로는 데이터 직렬화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기종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원격 제어가 RPC 기능 제공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프트와 프로토콜 버퍼랑 기능이 비슷한데요.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직렬화해서 키 값 그런 형태로 해서 일렬의 데이터 또 텍스트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에이브로이고요. 이 에이브로는 단점은 인코딩 하고 디코딩을 할 때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또 시스템 성능에 저하를 일으킨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브로는 지원하는 언어들이 C, C++, 자바, PHP, 파이썬, 루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빅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나 기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